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고종 독살설에 연루된 궁중 전의이자 친일파로 밝혀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하영이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공개한 이후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논란이 확산하면서 100여 년 전 고종 황제의 독살설과 덕혜옹주를 둘러싼 기록까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종 독살설과 관련해 당시 어린 덕혜옹주가 일본에서 학교에 다니면서도 독살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는 증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종 독살설의 중심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궁중전이었던 안상호입니다. 하영의 증조부로 알려진 안상호는 서양 의술을 익힌 조선인 의사로 궁중에서 황실 가족의 진료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다만 안상호가 고종을 실제로 독살했다는 주장은 당시 확산된 의혹과 독살설에 해당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한 일본 향토사학자가 남긴 원고에는 덕혜옹주의 일본 유학 시절을 기억하는 가쿠슈인 동급생의 증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덕혜옹주는 가쿠슈인에 다닐 당시 마호병, 즉 보온병을 여러 개씩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동급생의 어머니가 학교에도 물이 있는데 왜 물병을 여러 개 가지고 다니느냐고 묻자 덕혜옹주는 독살이 겁나서 이렇게 한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또 덕혜옹주는 아버지 고종 황제와 영친왕의 장남 이진 역시 독살됐다고 믿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확산된 고종 독살설은 3.1운동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내외 기록에서도 고종의 죽음을 일본 측의 독살로 의심하는 민간의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궁중전이었던 안상호 역시 고종 독살의 배후 또는 실행자로 지목됐습니다. 일부 기록과 후대 회고록에는 안상호가 궁녀를 통해 고종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게 했다는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당시 유포된 독살설과 후대 회고에 기반한 것으로 안상호가 실제로 고종을 독살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린 덕혜옹주에게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를 둘러싼 독살설은 강한 공포로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생활하던 덕혜옹주가 학교에 갈 때조차 여러 개의 물병을 챙겼다는 증언은 당시 황실 가족이 느꼈 불안과 공포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안상호를 둘러싸고는 고종 독살설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행적과 친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영이 자신의 가족사를 공개하면서 증조부 안상호의 이름이 다시 알려졌고 그의 생애와 당시 행적을 둘러싼 역사적 기록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친일파 이완용의 비서였던 이인직의 후손도 연예계에 있다는데요.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또 다른 한 명, 배우 하영과 비슷한 입장의 또 다른 한 명을 보여드릴 텐데 전범선이란 가수가 있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매불쇼에 나왔더라고요. 이인직의 후손. 저는 그거 사실은 그분 처음에 그 영상 보고 내용은 안 봤어요. 전 잘 안 보거든 사실은. 제가 한 방송 잘 안 봐요. 근데 매불쇼 안 보는데 이분이 너무 특이한데 쇼츠에 떠서 보니까 너무 특이한 거야. 이분이. 그래갖고 난 저분이 뭐 왜 나왔지 저기에? 궁금해가지고 그 쇼츠를 봤더니 쇼츠를 보고 본 방송 오늘 좀 봤어요. 봤는데 이분이 배우 하영 때문에 보니까 캐스팅이 된 오늘 된 거 어제 된 거 같은데 네. 전범선 씨 가수 전범선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프로필을 이제 보시면요. 밴드 양반들의 보컬. 그러니까 뭐 양반 아직은 그렇게 유명한 격은 아닙니다만 보컬이자 작가고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많이 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네. 다트머스에는 명문대로 네, 이제 그렇죠. 뭐 했는데 거기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옥스퍼드 영국 옥스퍼드에서 석사를 따고 그것도 역사학으로. 그리고 나서 음악을 취미처럼 했는데 살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부침을 겪고 본인의 집안의 친일 행적을 알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지금 전업 가수로 하고 있는데 책도 냈어요. 그렇죠. 한국사 테라피. 한국사 테라피. 와.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전범선 씨 아세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근데 이인직의 후손이라는 거 보고 복잡했겠다. 이인직이 누굽니까? 이인직은 근데 전범선 씨가 이제 어제 매불쇼 한 얘기 중에 너무 매불쇼는 지금 유쾌한 프로그램이니까 지금 여러분 이분이 전범선 씨입니다. 예, 이분이 전범선 가수 전범선인데 타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저분은 왜 나왔지? 저분이 누구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이날 매불쇼 인터뷰를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그리고 굉장히 진중하고 굉장히 사람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들었는데 전범선 씨가 이렇게 공부를 막 민족사관고등학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공부를 잘한 엘리트였는데 역사학을 전공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난 역사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말을 했다. 말린 거지.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마주하게 될 예, 거니까. 어머니가 당시에 대학생 전범선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예. 재밌더라고요. 그 어머니 이제 말린 거예요. 청년 모임 제가 회장을 맡아가지고 와, 막 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머님이 어. 우리 엄니가 갑자기 저 방에서 막 그 헐버트 연구하고 있으니까 예, 예, 예. 딱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있겠어, 엄마가. 야 범선아, 야 그 네 그 뭐 역사 공부하는 거 알겠고 독립운동가 기념하는 거 알겠는데 네가 네 출신 성분을 좀 알고나 해라. 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냐. 뭐 가문의 비밀이라서 나는 그래서 무슨 약간 우리 아버지가 맞나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막 그런 진짜 이상하게 예.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길래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때만 실 네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그 뉴스에 나오는 그 말로만 듣던 그 친일파 후손이냐 그렇다 그랬더만 그럼 누구냐 누가 우리 나의 조상이냐 그랬더만은 이인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인직은 제가 알거든. 이인직은 좀 유명해. 네. 혈해누. 혈의 최초의 신소설 쓰신 분. 국어교과서에 나오잖아. 유명해, 이인직은. 그래서 이인직이면 멋있는 최초의 신소설 작가 그 교과서에서 봤는데요. 맞아, 하지만 유명해. 그것만 사실 배웠지 사실 그 양반이 친일파인 것까지 내가 잘은 몰랐거든. 저도 잘 몰랐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그냥 친일파가 아니라 무슨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진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냥 친일파가 아니라 대단한 친일파였다. 뭐 이제 뭐 이렇게 다 반민족 뭐 그 행위자 다 명단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다 등재돼 있고 그 대표적으로 이완용을 통역하신 분이다. 이완용의 통역관이다. 통역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완용은 친일파로 잘 알려지지만 일본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잘했어. 영어 유창하게 잘했고 이토 히로부미랑도 영어. 네. 지금 보셨지만 이게 가수 전범선 씨인데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역사학 전공하고 가니까 무슨 허브 알버트라는 그 미국인이 그렇죠. 독립운동가입니다. 네, 미국인인데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라면 할버트. 난 몰랐는데 여기 양화진이라고 양화대교 딱 나갈 때 난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선배. 저는 집에 가려면 거기 가야 돼요. 근데 양화진에 무슨 공원이 있는데 여기가 뭘까란 난 잘 몰랐어. 저기가 보니까 최욱은 잘 알고 있더만. 맞아. 절두산 성지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선배. 거기 뭐예요? 거기? 그 천주교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위한 말 그대로 자르다. 어딜 잘라? 머리를 두자. 그래서 거기서 천주교 순교자들의 머리 다 자른 거예요. 근데 그게 천주교 성지구나. 천주교 성지인데 그곳에다가 외국인 묘지를 만들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만국공묘에 외국인들의 여러 만국의 요인들의 무지엄이 있듯이 한국에서는 합정동이 절두산 성지에 외인 묘지가 있어서 우리 독립운동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쓴 외인들의 묘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일부 계시고 그리고 현충원으로 모셔온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헐버트가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버트의 그분이 다트머스 대학에 그렇죠. 선배래요, 선배. 맞아요. 그리고 거기 무슨 기념관도 있고 뭐 도서관도 있고 이런가 봐. 그러니까 역사학에 관심을 갖고 독립운동사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말을 안 하다가 야 그냥 친일파도 아니고 대단한 친일파다. 근데 이인직은 우리가 배우잖아요, 교과서에. 최초의 신소설, 그러니까 서양식 그런 소설, 그런 소설을 쓴 분이고 친일파라는 것도 배워요, 우리가. 이분이 나중에 그렇죠, 친일 맞아요. 논란에 휘말렸다 이런 것도 이 정도 우리가 다 배웠는데 자기의 집안 어른이 보니까 친할아버지 그쪽 그 친가 쪽은 아니고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모양이에요. 어머니의 외할아버지인데 어쨌든 5대를 걸쳤으니까. 근데 이분은 하여간에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 다른 그 배우 하영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례를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는 조금 다르지 않나. 독립운동가나 자기가 역사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그 허브 알버트? 정확한 이름이 어떻게 돼요? 헐버트. 그러니까 활동을 하다가 귀국 후에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의 감명을 받아서 귀국 후에 기념사업 활동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렇죠. 뭐 무슨 청년 이렇게 활동도 하고 이랬다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네 조상은 이인직이라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친일 후손이지만 이렇게 역사 인식이 좀 다르고, 그 예를 들면 집안의 역사에 대해서 마주하는 방법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전범선을 보면서 저런 청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일파 가문의 카르텔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주세요.